이제 중개대상물 용어 정의는 어려웠습니다. 이게 법조문에 없는 거 해석상 문제니까. 그런데 이제 84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는 보시면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근데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암기하면 됩니다. 자,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85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요. 시험 시행기관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입니다. 현실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근데 시험은 이론적인 게 나오니까 국토부 장관이 시행을 하려면 미리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시험에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데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에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경기도지사, 만약 주소가 서울인 분은 서울특별시장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그 주소지는 뭘 보냐 하면은 응시원서에 적은 주소를 보고요. 합격하고 나서 11월 10일까지 주소를 변경하면 변경된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나옵니다. 근데 10일이 될지 9일이 될지 그건 모르니까 주소가 변경됐으면 바로 거기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첨부할 필요 없고요. 그냥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정보 수정만 하면 돼요. 주소를. 그 주소를 2개를 입력해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 주소 2개를 입력한다고요. 그러면 실제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교부한답니다. 그 실제 어디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그 주민등록도 실제 이전했는지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입력되어 있는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을 교부한답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교재 86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요.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양가로 1번 86페이지 맨 밑에 있죠. 둘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두어야 한다. 둔다. X. 둘 수 있다. 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둔다. 두어야 한다면 직원들도 배치해놔야 되잖아요. 둘 수 있다. 1년에 회의 한 번 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때 두지 않다. 그냥 회의할 때 나무 사무소 쓰면 되고 둔다 하면 무조건 사무소도 하나 마련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둘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두어야 한다. X로 둘 수 있다. 각종 위원회가 지금 6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정부에는 약 600개의 위원회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6개 정도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87페이지에 있는데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고요. 그리고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제1차관이고요.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모든 위원회 임기 2년 하면 X,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요. 보궐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입니다. 모든 보궐위원, 보궐선거는 다 전임자 남은 기간입니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만 유일하게 보궐선거에도 새로 임기 5년 시작합니다. 대통령만. 나머지는 전부 전임자 남은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 비용도 몇 천억 들어가요. 비용도. 그리고 대통령 선거 한번 하고 나면 국론이 분열되죠. 지지파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훨씬 더 높아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보다. 그러니까 엄청난 국민들이 그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만 새로 임기 5년 시작되고요. 보궐선거에도 나머지는 전부 시장이나 도지사, 국회의원 전부 보궐선거하면 전임자 남은 기간만 하죠. 전임자 남은 기간입니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암기 프린트 39번에 7일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지금 87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에 있잖아요. 양가로 5번에 7일이라고 있죠.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헌의 재척, 기피, 회피가 있습니다. 교과서 88페이지에 있는데요. 재척 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은 그 회의에서 빠져야 되는 사유입니다. 회의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입니다. 왜 참석하면 안 됩니까? 안건 당사자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회의 참석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동그라미 1번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 어떤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배우자나 배우자 이 어떤 자 배우자 이 어떤 자 아직 결혼 안 해봐서 모르죠. 전 배우자는 사랑해요 안 해요? 안 사랑한다고요? 사랑은 변하는 거야.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이혼했다 재결합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위장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준다 이런 거 대사가 많던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준다 이런 거 있던데요. 저도 와이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자면 헤어져 주겠다, 돈 달라면 다 주겠다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급하나 좀 이따 생각해보고 하자 이러더라고. 하도 하자고 해서 하자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재척 사유입니다. 배우자나 배우자 이었던 자, 그 다음에 2번 친족 이었던 경우, 그 다음에 3번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감정료 받을 거 아니에요. 돈 받고 해줬을 거 아니에요. 자문료. 여러분들도 중개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자문료 이런 거는 받아도 돼. 자문해주고. 중개보수가 아니라 컨설팅 수수료 이런 거 받아도 된다고요. 근데 이제 좀 애매하죠. 이게 진짜 컨설팅을 해주고 컨설팅 수수료 받으면 불법이 아니에요. 중개보수 외에. 근데 컨설팅 안 해주고 아무것도 해준 거 없이 그냥 영수증만 컨설팅 수수료 이렇게 적어주고 돈을 많이 받으면 중개보수 초과에 해당된다고 보면 상당하다는 판례도 있어요. 진짜 컨설팅 해주고 자문해주고 자문료 받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전화 와가지고 뭐 상담해달라면 자문료 제가 100만 원 입금시키면 해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이 연락 와. 그냥 공짜로 해주면 오히려 고마운 줄도 몰라요. 자문료 100만 원 받아도 불법?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자문 안 받으면 되잖아요. 저는 컨설팅 사업자 등록까지 돼서 현금 영수증 교부해달라면 해줘요. 자문해주고 자문료 받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지금 재척 사유입니다. 재척 사유는 그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정책심의위원회는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척 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안건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은 뭐냐면 안건 당사자가 저 사람은 나한테 불리하게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 빼달라. 이렇게 기피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건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만약에 재벌 총수하고 이혼하려고 하니까 변호사가 재벌 총수하고 그 판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가 변호인으로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동기였어요. 그래서 저 판사 빼달라. 나한테 불리하게 할 수 있다. 기피 신청해가지고 인용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판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면 친하니까 전화해가지고 내 사건 맡았다 그냥 봐달라 소리는 아마 안 하면 되잖아요. 오래간만에 사건 하나 맡았다. 너 잘 있지? 그냥 이런 말만 하고 뭐 맡았는데 이러면 물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뭐 누구 맡았다 이렇게 말만 하고 끊고 그 전화했다 하면 전화했다 통화 기록에 나와도 무슨 말 했는지는 안 나오거든요. 통화한 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안부 물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랜만에. 자, 회피입니다. 회피는 뭐냐면 맨 밑에 그게 양가로 3번에 있네요. 88페이지. 재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재척을 안 시키면 정책심의위원회 스스로 나 회의에서 빠져야 되겠다. 예를 들면 친족 아들이 판사인데 아들이 피고인으로 왔어. 그러면 아들을 아버지가 재판하기는 안면 받쳐서 힘들잖아요. 그 재척 사유에 해당된다. 나 안 하겠다.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회피 안 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모든 제가 6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분쟁조정위원회가 2개가 있어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2개거든요. 그래서 총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인원 숫자입니다. 지금 오늘은 요것만 하면 됩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홀수가 맞죠. 홀수가 논리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뭡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결이 되려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러면 짝수면 가부동수가 나오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홀수가 맞는데 이게 짝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10명, 30명. 그래서 요걸 좀 주의하시라고. 이게 현실적으로 아마 이렇게 짝수가 되진 않을 겁니다. 오늘은 7명 이상 11명 이하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인데요. 8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있는데 87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고 돼 있죠. 나머지는 안 따라도 됩니다. 1번만 따라야 됩니다. 그 이유는 시도의사가 시험 시행기관인데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하고 문제 난이도가 다 다르면 서울이 쉬우면 전부 서울로 몰려가겠죠. 그래서 문제 난이도 똑같이 내라 하면 따라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근데 중개보수 서울하고 똑같이 받아라. 싫은데요. 할 수 있다고. 왜? 중개보수는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잖아요. 서울시 조례 다르고 경기도 조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 안 따라도 돼요. 이거는 시도별로 달라도 됩니다. 중개보수 올리려면 그 보정 설정 금액 올리려면 정책심의의 의결을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올렸잖아요. 2배로 올렸잖아요. 보정 설정 금액. 중개보수는 오히려 깎았죠. 올린 게 아니고 0.9%에서 지금은 최대 매매는 0.7, 임대차는 0.6%잖아요. 주택인 경우. 응시자격입니다. 89페이지. 89페이지 그 시험에 나온 거 보니까 맨 밑에 양가로 2번이 시험에 나왔잖아요. 시험 못 보는 거 딱 2가지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부정행위 5년.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시험 다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파산 선고받은 자, 신용불량자,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 외국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전부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단 결격사유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 봐가지고 합격은 하지만 취직하거나 개업은 못하죠. 결격사유가 2가지가 있어요. 시험 못 보는 결격사유가 있고 취직 개업 못하는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2가지가 있다고요. 미성년자도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방법입니다. 90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90페이지 시험 방법. 지금 사실은 원칙이 아니라 전부 예외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시행하고 있어요. 예외적인 방법. 원칙은 1, 2차 구분해서 시행해야 돼요. 따로 봐야 돼요. 근데 같이 볼 수도 있다. 만약에 구분해서 시험을 보면 1차는 객관식이 원칙, 2차는 주관식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 2차를 같은 날 동시에 보면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 즉 1, 2차 지금 1, 2차가 나누어져 있는 시험 중에서 유일하게 공인중개사 시험만 1, 2차를 같은 날 봐요. 나머지 주택관리사, 행정사 전부 1, 2차 분리해서 봅니다. 왜 우리는 같이 보냐? 같은 날 보면 2차도 객관식으로 낼 수 있다고요? 그럼 왜 우리한테만 공인중개사한테만 객관식으로 배려를 해줄까요? 응시 인원이 많아서 8, 9만 명 정도 응시하거든요. 8만 명, 9만 명 그거 채점하려고 하면 주관식 채점하려고 하면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채점위원 엄청나게 많이 위촉해야 되겠죠. 돈 많이 들어가겠죠. 제가 대학교에서 지금 채점하는데 사이버대학도 보면 우리는 내는 비율이 있어. 객관식 내고 그 다음에 뭐 단답형 내고 주관식도 한 문제 내고 이렇게 비율을 정해줘요. 주관식 내놓으면 학생이 100명, 200명 되면 그거 다 읽어보고 채점하려면
하루 종일도 더 걸려요. 3일씩 걸리고 그래요. 근데 학교에서는 막 하루 만에 빨리 채점 다 해가지고 빨리 입력 안 하냐고 자꾸 그러면 제대로 읽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법고시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법대 교수님들 그냥 시험지 휙 날려가지고 멀리 날아간 거는 떨어지고 많이 안 썼다고 그런 농담이 있었다고. 가까이 떨어진 거는 무겁게 많이 써서 무겁다고 합격시키고 이런 일화가 있어요. 농담이지만. 그래서 객관식으로 출제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날 보고 있는 거예요. 1, 2차.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원래 1차 합격자만 2차 시험을 실시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1차 같은 날 보면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모르니까 2차 볼 수 있죠. 보지만 1차 불합격하고 2차 합격하면 2차 시험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채점은 해요 안 해요? 무효니까 채점은 합니다. 점수는 알 수 있지만 효력은 없다고, 소용은 없다고요. 그래서 1, 2차 같이 하는 분들은 1차 위주로 예습 복습은 하시라고요. 2차는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과목은 수업만 들어도 돼요. 수업만 들어도 최소 70점은 나옵니다. 난 내일 특강 반드시 들으면 70점은 나온다고요. 예, 최소. 특강 들은 거 그거 다 해설도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보고 다음에 한번 또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요. 역사는 반복된다 했어요. 토인비나 이런 유명한 역사학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험도 기출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이 지문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응용해가지고 그걸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게 나온다고요.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5개 지문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험 봅니다. 다만 정책시민의 의결을 미리 거치면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어릴 때 법이라는 게 이게 법이 뭡니까? 삼수 물숫자에 갈 것자 물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하는 게 법입니다. 원래 어원은. 근데 법이라는 게 커서 보니까 통치 이데올로기입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고. 법이라는 게 나쁘게 말하면.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수험생들은 뭐 시험을 1년에 10번 보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든 수험생들은 항의할 데도 없어요. 법적으로는 1년에 10번 봐도 되고 1회 이상이니까 2번, 3번 봐도 되잖아요. 또 안 봐도 돼. 그 다음 당연히도 시험을 안 봐도 된다고. 그러면 10년 동안 시험 안 봐도 되고 1년에 10번 봐도 된다고요? 국가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공법에도 국가가 잘못하면 책임진다 이런 처벌한다는 법 봤어요? 못 봤어요. 국가 헌법 위반에도 처벌하는 거 없어요. 단 대통령이 헌법 위반하면 탄핵 사유에 해당될 뿐이에요. 형사처벌은 없어요. 헌법 위반에도.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입니다. 회.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적겠습니다. 다음 해 아니고 다음 회. 왜냐하면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보고 당연히도 시험을 시행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 시험 안 볼 수도 있고 내년에 2번 볼 수도 있으니까 해가 아니라 회. 이해되죠? 34회 1차 합격하신 분은 35회 때만 면제된다고요? 군대 간다고 시험 못 보고 뭐 병원에 입원한다고 시험 못 봐도 끝이에요. 못 보면 끝이에요. 35회 시험 못 보면 그러면 36회 때는 절대 면제 안 됩니다. 사법고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군대 가니까 갔다 와서 보겠다.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 봐야 된다. 군대에서 합격한 사람도 있대요. 사법고시도.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무조건 10시 되면 불 끄고 소등 자라고 잤는데 요즘은 독서실도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침대도 있고. 우리 때는 마룻바닥에서 잤어요. 그냥 한 20명씩 전부 다. 그럼 전부 코 골고 이러면 힘들었어요. 엄청나게. 난방 이런 게 안 됐다고. 마룻바닥이니까. 근데 요즘은 뭐 어떻게 하여튼 편한가 보더라고요. 요즘. 지금 사병들 월급도 100만 원 넘어요. 요즘. 저는 3,000원 받았어요. 월급. 보너스 받으면 4,500원. 제가 82년도에 군대 갔는데 82년도 안 태어났어요. 그럼 잘 모르겠네. 자, 시험 출제 및 채점인데요.
시험 시행기관장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위촉할 수 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옛날에는 대학 조교수 이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박사 아니라도 또 그 전문 지식이 있으면 되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 보면 조교수 이상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 법조문에는 조교수 이상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면 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출제위원 상시 모집을 하고 있어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저는 아예 결격사유더라고. 학원에서 강의하거나 하고 한 적이 있는 경우 X 결격사유더라고요. 재책사유 안 돼요 절대. 아니 묻더라고.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출제위원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가르쳐준 게 그대로 나왔습니까? 묻던데 저는 절대 못 들어가요. 출제위원. 시험 부정행위 한 출제위원 대학 교수면 총장한테 명단 통보하고요. 명단이 통보된 출제위원은 통보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을 위촉될 수 없습니다. 5년. 부정행위한 수험생, 부정행위한 출제위원 5년간 위촉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정행위하면 출제위원은 영원히 아웃. 수험생의 경우는 5년 있으면 볼 수 있죠. 수험생이 부정행위한 것은 본인은 부정행위했음을 시인합니다. 확약서 적으면 5년간 시험 못 봐요. 그 부정행위했다고 확약서 적으라고 하면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하고 그냥 나와버리면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돼. 집에 따라가서 그 확약서 적지 말고 본인은 부정행위했음을 시인합니다. 이런 거 적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적는 사람이 강제인데 그 감독관들이 공무원들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그러니까 뭐 고발하고 하면은 업무방해죄가 될 수는 있죠. 그게 뭐 경찰에 오고 하면은 업무방해죄는 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우기면 되지. 경찰 와도 부정행위한 거 아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눈 돌리니까 한 번만 더 돌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또 한 번 돌려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시험지 빼앗아 가겠습니다. 가져가시오 이랬더니만 어르신 왜 이렇게 흥분하십니까? 이왕 나왔으니까 시험은 보고 가세요 하고 돌려주더라고요. 근데 모든 감독관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엄격하게 하진 않아요. 시험이 아니라 뉴스에 수능은 부정행위 몇 명 했다 이게 맨날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부정행위 했다고 뉴스에 나온 거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5년간 제가 건의 많이 했어요. 수능은 1년간 시험 못 보는데 공인중개사는 왜 5년간 못 보냐 불합리하다. 걸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자, 시험 공고입니다. 92페이지. 92페이지에 보니까 계략적 사항은 2월 말까지입니다. 시험에 전년도 말까지 X. 전년도 12월 말까지 X.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된다. 계략적 사항은 시험 언제 보는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보는 걸로 돼 있죠. 이미 공고돼 있고요. 확정 공고는 시험 보기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38페이지에 38번에 보면 90일 적어놨고요. 90일 딱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내일 특강 때 이거 암기 프린트 꼭 가져오셔야 돼. 기본사하고 같이. 38페이지 찾았습니까? 90일. 38번. 38번에 거기 까만 별표 있잖아요. 밑에 90일. 숫자는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면 다 있어요. 아까 5년도 당연히 있겠죠. 아까 부정행위 하면 5년간 시험 못 본다고 했죠. 5년은 몇 번 했어요? 5년. 예, 4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잖아요. 부정행위한 수험생, 부정행위한 출제위원. 숫자는 암기해야 됩니다. 왜 4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5년이냐 고민해봐야 답 없어요. 그거는 암기를 해야 돼.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자, 92페이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92페이지에 보면 2번에 응시수수료가 있습니다. 응시수수료. 수수료를 냈다가 만약에 시험 보러 안 가면 돌려줍니다.
맨 밑에 있네. 양가로 3번. 과혼합하면 전부 다 돌려줍니다. 모르고 2번 내면 1번 낸 거 돌려줍니다.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시도의사가 시험 시행기관이라고 했죠. 시험 못 보면 다 돌려주고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처음에 코로나 있을 때는 코로나 걸린 사람 시험 못 봤어요. 그때 돌려주는지 안 돌려주는지 물어보니까 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사유면 다 돌려줍니다. 코로나가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사유인지 이건 좀 다툼의 여지가 있죠. 개인이 잘못해서 걸리는지. 뭐 이제는 코로나 걸려도 다 시험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기간이 5일간 접수받습니다. 옛날에 10일간 접수받다가 당겼습니다. 왜냐하면 첫날 접수 다 해버리니까 굳이 10일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8월 달에 이미 나와 있는데 8월 언제인지 산업인력공단 들어가 보면 나와 있는데요. 8월 1일부터 5일까지면 첫날 접수했다가 5일날 취소하면 다 돌려준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8월 1일 아닐 거예요. 지금 그냥 제가 가상으로 8월 달에 접수하긴 해요. 8월 5일까지 접수하면 만약에 8월 6일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면 60% 돌려주고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그래서 돌려받는 사람이 생기면은 빈자리 접수를 하죠. 추가 접수를 받죠. 추가 접수. 어차피 학교 다 구해놨는데 빈자리가 남으면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요. 추가 접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첫날 바로 접수해야 돼. 9시 땡 하면. 인터넷으로만 접수 받습니다. 옛날에 제가 할 때는 방문 접수를 받았거든요. 옛날에 방문 접수할 때는 그냥 학원에서 단체로 접수했다고. 그럼 학원 분들끼리만 시험을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행위를 하는 걸 단속하기가 어려워요. 아는 사람들끼리 감독관이 하지 마세요 하니까 좀 봐주세요 하고 막 다른 사람도 다 항의하고 이러니까 통제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해가 다 섞어버려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둘이 가서 동시에 접수했다 하더라도 절대 둘이 같이 못 앉아요. 다 섞어버리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접수받는다고 지금은. 합격자 결정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은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2차도 원칙 절대평가입니다. 올해는 원칙입니다. 1, 2차 모두 절대평가.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2차는 상대평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 상대평가한다. 이게 옛날 내부 방침이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제 상대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계속 절대평가는 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협회에다 양해를 구하는 게 문제는 조금씩 어렵게 내겠다. 해마다 갈수록.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평가와 마찬가지로 합격 인원을 가급적이면 줄이겠다. 이게 내부 방침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한 해라도 빨리 합격해야 돼.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요 이제.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 있는데 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 최소 10,000명 뽑겠다. 올해 최소 응시자 대비 10%는 뽑겠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요. 자격증 교부 95페이지 시험에 1개월인데 2개월 X로 출제됐습니다. 참 이게 별 의미도 없는데 시험에 이런 게 나와요. 좀 짜증나요. 이게 뭐 현업에 나가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1개월 이내 교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개월까지 안 가고 그냥 다 바로 줍니다. 12월 초에 다 줍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늦어도 1개월 이내는 교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개월 이내 교부 안 한다고 처벌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 제가 아까 없대잖아요. 공무원 처벌하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1개월 이내 시험에 2개월 이내 교부해야 되는데 X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단순히 암기해야 돼요. 실제 이게 중개업을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이나 등록증은 모두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 이런 질문을 의외로 많이 하더라고. 연수교육 해보면 현업에 있는 분들 자격증 있는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보조원으로 고용하면 안 됩니까? 묻던데 돼요? 안 돼요? 드라마도 보면 막판에 다 악행을 한 거 다 들통나잖아요. 드라마도 결국 진실은 밝혀지죠.
근선징악이잖아요. 선이 이기잖아요. 악을. 왜 안 되냐면 안 돼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전자적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고용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조원. 고용신고하면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다 뜬다고. 자격증 딴 게.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또 그 현업에 있는 분이 그 몰래 고용하면 안 됩니까? 묻던데 시험에 몰래 하는 거는 안 나오죠. 고용신고 안 하고 몰래 그냥 자격증 땄는데 안 땄다고 말하면 된다.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와요. 몰래 하지 않는 한은, 몰래는 뭐 사람 죽이도 몰래 죽인 거는 안 잡히면 처벌 안 받잖아요. 그런 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요. 자격증 땄으면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게. 자격증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의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도지사한테 자격증 받았으면 인천시에 가서 중개업을 하다가 분실해도 경기도지사한테 재발급 받아야 돼요. 교부한 시도의사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보면은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7번까지 적어놨어요. 교부한 시도의사. 6번 7번만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죠.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기회 그 빼고는 다 교부한 시도의사입니다.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는데 재교부할 때는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재교부만 수수료 내고 처음 교부할 때는 합격하면 공짜로 주잖아요. 처음에 줄 때는. 작년에 경기도청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응시원서에 붙이는 사진이 그대로 자격증에 붙어서 나와요. 옛날에 제가 받을 때는 자격증 받으러 사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진 붙이고 거기다 압인 찍어가지고 줬거든요. 제가 받을 때는. 근데 요즘은 스캔 떠가지고 그냥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이 그대로 자격증에 붙어 있어요. 그 사진 바꾸고 싶은데 너무 못난 사진이라서 이렇게 하니까 재교부 받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거예요. 공무원이. 그럼 재교부 해주세요 하니까 수수료 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민원이 왜 수수료를 있다는 말 안 했는데요. 물으니까 그런 거 말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법에 수수료 받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재교부는 수수료 내야 된다고.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는데 재교부하려면 종이도 들어가고 공무원들 귀찮잖아요. 그래서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고 처음 교부할 때는 합격하면 공짜로 준다. 수수료는 암기 프린트 52번에도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수수료 내는 거.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모두 양도되어 안 됩니다. 빌려주는 거 안 됩니다. 양도되어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자격 취소 대상이고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우리나라 포상금 제도가 많죠. 여기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 자격증을 빌리는 것도 안 되고 역시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빌린 사람 신고하면. 그리고 이런 빌리거나 빌려주는 걸 소개하는 거 알선하는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설됐죠.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를 알선하는 자도 소개하는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례가 자격증이 없으면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쓰면 안 된다. 회장, 사장, 대표, 소장도 안 됩니다. 무슨 중개사무소 소장 하면 그 대표자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 오늘 한 내용이 용어정의 한 문제, 중개사물 한 문제, 공인중개사 제도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목적은 최근 10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주가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을 하는 절차를 등록 절차,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불렀죠. 그래서 등록 절차 여기서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등록 못하는 거, 즉 개업하거나 취직 못하는 결격사유 암기 프린트 31번에 12개가 있는데 요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요. 그래서 3문제 정도 여기서 나오고요. 중개사무소 한 문제, 법인의 겸업제한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고요. 고용인, 인장등록, 휴폐업 여기까지 해서 각각 한 문제에서 8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5주째까지 앞으로 4주 한 달 동안 계속 8문제씩 출제됩니다. 자,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 기출문제인데요. 그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골라라는 이야기예요. 암기 프린트 1번에 있는데 해석상 좋은 말 적지 말고 아닌 것은 했는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는 말은 없죠. 중개 업무를 규율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암기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최근 10년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국민경제의 바지인데 국민재산권 보호, 공공복리 X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용어의 정의 옳은 것입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중개상권리라고 했죠.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은행 융자 알선하고 커미션 받아 먹어도 불법이 아닌데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계속 커미션 받아 먹으면 대출 알선하고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고요? 그냥 대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담보 잡고 해주니까. 단 한 번 하면 중개업 아니다. 외국에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그 다음에 법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X즉 개인 밑에 소속될 수도 있다. 5번 중개보조원은 확인 설명할 수 없고 계약서 작성할 수 없고 중개 업무 할 수 없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는데 해당되는 것. 공장재단 해당되고요. 권리금 해당 안 되고요. 가압류된 토지, 그 다음에 미등기 되네요. 그러면 기록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이 권리금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된다.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가 전형적으로 이렇게 박스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기출문제가 약 절반 정도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40문제 중에서 20문제 정도가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박스형 문제.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자격증, 등록증 교부는 국토부령이 정한다. 시험에 이렇게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기출문제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옳은 것을 틀린 것을 해도 모두 정답으로 체크 안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국토부령은 아주 세부적인 게 국토부령이고 대통령령은 좀 세부적인 것, 법률은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합니다. 등록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시도의사가 재교부한다 했는데 자격증은 시도의사고 등록증은 등록관청입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뿌린 자가 거두리라. 처음에 준 사람이 재교부 해주고 처음에 준 사람이 취소도 한다고요.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 자격 취소는 시도의사죠. 3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게 다음 달 10일까지인데요.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는데 25번에 동그라미 1번 암기 프린터. 다음 달 10일인데 다음 달 10일이라는 말이 없다고. 이게 기출문제 그대로거든요. X가 아니에요. 다음 달 5일, 다음 달 7일까지 해야 된다 하면 X죠. 어쨌든 다음 달까지 하는 거는 맞잖아요. 다음 달이 없네. 그냥 통보하는 거는 맞잖아요. 다음 달에 하든 그 다음 달에 든 이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인데 그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X죠. 그냥 통보해야 된다 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다음 달 10일이라는 말은 시행규칙에 있어요. 법률에는 그렇게 없어요. 다음 달 10일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죠. 동그라미 1번. 물론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10일까지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 5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하면 X지만 그냥 통보해야 된다 하면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 거라고요. 상대적으로 풀어야 돼.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너무 공부 많이 해도 그래서 골치 아파요. 너무 많이 해도.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 낸다고 했죠. 시도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낸다고 했습니다. 처음 교부는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 준다. 자격증 분실하면 경기도청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이천시청에 가면 돼요. 위탁이 돼 있거든요. 업무가. 수수료가 좀 더 비싸요. 제가 해보니까 경기도에 가면 만원, 그냥 제가 있는 시군구에 가니까 2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만 원 더 주더라도 왔다 갔다 수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위탁이 돼 있다고. 업무 위탁 수수료만 내면 돼요. 근데 시험에는 그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시군구에 가서 자격증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나온 적 없다고요. 원래 교부한 시도의사한테 가야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5번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소속 공인중개사는 보조할 수도 있고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만 할 수 있다 하면 X죠, 물론. 자, 그 다음에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주로 무등록 중개업자가 적발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검사의 수사기법이 있어요. 너 무등록 중개업자지 하니까, 아니요, 컨설팅 위주로만 하고 중개는 몇 건 안 했는데요,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어쨌든 몇 건 안 해도 딱 한 건만 한 건 아니잖아. 그래도 좀 하긴 했잖아. 이러니까 예, 조금 했는데요. 그럼 조금 했다고 적어, 자필로. 그거 조금 했다, 한 건만 한 건 아니고 몇 건 하긴 했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결국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에 컨설팅을 위주로 했지만, 등록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안 했다면, 자격증 없이 했다면, 반복적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된다고. 중개업은 뭐였어요? 다른 사람의 을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컨설팅에 부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X.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개사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자격증 해가지고 지금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했으니까 개업공개사도 아니고 소속공개사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5번 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맞아요. 이거 서울 은평 뉴타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40억짜리 거래하면서 사장님하고 아마 반반 나눠 먹게 했나 봐요. 3억 받기로 했어요. 중개보수를. 혼자 해가 3억 다 먹으려고 커피숍에 가서 계약서를 쓰는데, 사무소에서 출력해가지고 나가니까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이 있잖아요. 빈칸이. 그 자기 이름 적은 거예요. 보조원이. 그 3억 준다고 해놓고 2억밖에 못 주겠다 한 거예요. 손님이. 왜 3억 준다 해놓고 안 주냐 하니까, 네가 세금 잘못 말해가지고 네가 말한 것보다 세금 1억 더 나왔으니까 그 세금 빼고 2억만 주겠다 하니까, 중개보조원이 무식하니까 용감하죠. 소송해서 3억 준다 했으니까 3억 다 달라고. 대법원 갔는데 결국 대법원에서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 푼도 줄 필요 없다고 판결 나왔다고요. 단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무자격자라도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업자가 아니고 그냥 우연한 기회에 동네 사람 한두 번 중개했다면 받아도 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6번. 아까 이게 중개보수는 안 따라도 되고 뭐 따라야 된다 했어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된다 했죠? 아까 인천만 서울만 쉽게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되고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를 정하니까 안 따라도 된다. 그리고 이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어요. 부위원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시험에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한다 X로도 출제됐어요. 부위원장이 없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나머지 이거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7명 이상 11명 이내 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게 시험에 나오니까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될지 이제 알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에 보니까 자격에 관련해서 틀린 것을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격증 2개월 이내 교부가 아니라 1개월 이내 교부다. 암기 프린트에 1개월, 2개월, 3개월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1개월 이내 자격증을 교부해야 되고 자격 취소되면 3년간 다시 자격증 딸 수도 없고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재교부 신청한다. 자, 그 다음에 양도 대여란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인데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사실상은 개업공개사라고 봐야 되겠죠. 해석상. 판사들도 공인중개사인지 개업공개사인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성명 사용, 양도되어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모든 지목,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해당된다.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되어 있는 것,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것, 분묘기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도 중개상물 되죠. 분묘기지권 자체는 안 되지만 그 땅이 한 필지가 있는데 그 묘가 여러 개 있다고 있고 그 묘가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땅 자체를 못 팔아먹는 건 아니죠. 그 대신에 가격을 제대로 받기는 어렵겠지만 거래 자체는 가능해요. 개발 제한구역에 있어도. 미채굴 강물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고 2번은 권리금은 아무나 중개해도 되니까 중개상물 아니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도 이건 동산이니까 아무나 해도 되니까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소위 대토권은 거래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자, 중개상물은 지목이 양어장이든 목장용지든 공장용지든 전답 가수원 다 됩니다. 모든 지목 전부.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정책심의원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니고 7명 이상 11명 이내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라고 했죠. 제1차관. 그러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호선된 자라고 하면 뭐예요? 호선이라는 말은 아까 7명 이상 11명 중에서 그 중에서 상호간에 선출하는 걸 호선이라고 그래요. 호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호선하잖아요. 동창회장은 동창 중에서 호선하죠. 우리 반장은 요 반원들 중에서 뽑잖아요. 호선하잖아요. 호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이게 기출문제 전형적인 패턴 이렇게 박스형 문제. 기출문제는 박스형 문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 아니면 3개 들어가더라고. 박스에 주로 4개나 3개 들어가는데 모의고사는 뭐 훨씬 더 어렵게 내일 특강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어려운 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쉬운 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쉬운 문제 위주로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쉽다는 거는 계속 출제되니까 쉬운 거에 공부를 자꾸 하니까 그 계속 나오는 부분이, 어려운 거는 한 번도 안 본 거 나오면 어려운 거죠. 한 번도 안 본다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보는 거죠. 쉬운 게 중요합니다. 모든 과목은 다 쉬운 문제가. 그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맞추고 어려운 거는 그냥 안 맞추는 게 오히려 합격하는 비결이에요. 사이드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10번 문제. 옳은 것은 보조원은 확인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했는데 될 수 있습니다. 남의 회사 가서 취직하는 건 안 되죠. 이중 소속이니까. 자기 회사 임원이 되거나 책임자 되는 건, 분사무소 책임자 되는 건 가능하잖아요. 왜?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니까. 외국인도 자격증 딸 수 있다. 그 다음에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 맞네요. 5번 토지 이용 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 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계획공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암기 프린트 5번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그 공법상 이용 제한이 바로 토지 이용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게 이용 계획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암기 프린트 5번에 있죠. 기권, 예, 공 할 때 공이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특강 때, 특강은 10시부터 합니다. 저녁에 하는 게 아니고 10시에 찾아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